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퇴근길 지하철 2호선의 빽빽한 인파 속인가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 의미 없이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고 있나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피곤에 절어있는 직장인, 이어폰을 꽂고 세상을 차단한 학생,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화려하게 웃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이질적인 두 세상이 당신의 망막 위에서 충돌합니다. 당신은 인스타그램을 켭니다. 30대 초반의 수입차 핸들을 잡은 손목, 1인분에 2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 초밥 사진, 그리고 이번 달도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명품 언박싱 영상이 쏟아집니다. 당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묘한 안도감.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못 살겠어? 나 정도면 그래도 중간은 가겠지. 정말 그럴까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중간이라는 개념은 사실 자본주의가 당신에게 주입한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마약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펼쳐보겠습니다. 당신의 뒤통수를 서늘하게 만들 팩트가 여기 있습니다. 대한민국 30대 가구주의 중위 순자산은 약 1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순자산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에서 은행 대출을 빼고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빼고 할부로 극은 카드값을 모두 뺀 진짜 당신의 돈을 말합니다. 놀라셨나요? 아니면 안도하셨나요? 만약 당신이 지금 통장에 5천만 원도 없으면서 남들도 다 빚지고 사는데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시속 200km로 달려오는 빈곤이라는 화물 열차 선로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이 열차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평균이라는 소음 차단 헤드폰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당신의 그 헤드폰을 강제로 벗겨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냉혹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몇 살에 1억, 2억, 3억, 5억을 모아야 비참해지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될 것입니다. 아주 슬픈 다큐멘터리 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뇌 속에 있는 낙관 편향 회로를 잠시 꺼두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의 인생을 숫자로 해부할 것입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싶었던 통장 잔고와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30년 뒤의 거울 속 모습을 겹쳐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당신의 인생을 건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취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당장 눈앞의 사자로부터 도망치거나 오늘 먹을 열매를 따는 것이 10년 뒤의 식량을 비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시적인 본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상심리라는 치명적인 오류로 작동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된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첫 월급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당신의 뇌는 도파민 파티를 엽니다. 취업난을 뚫고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줘야 한다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이번 달만 명품 백 하나 살까?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나도 한번 가야지. 젊음은 한 번뿐이잖아. 이 달콤한 착각은 당신의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라는 자산 형성의 골든타임을 갉아먹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당신은 미래의 당신을 타인으로 인식합니다. 10년 뒤 늙고 병든 당신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그저 모르는 아저씨, 아주머니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 쓸 돈을 훔쳐다가 지금의 쾌락을 위해 써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닙니다. 미래 자산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복리의 배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이 20대에 소비한 100만 원은 연 5%의 수익률로 가정했을 때 30년 뒤 약 430만 원, 40년 뒤에는 7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당신이 무심코 마신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은 미래의 3만 5천 원을 길바닥에 버린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극은 10만 원은 노후의 일주일치 식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봉 오르면 그때 모으지 뭐라고 생각하죠. 틀렸습니다. 통계적으로 1억 원이라는 시드머니를 모으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30대 중후반입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속도일 뿐 상위권은 이미 20대 후반에 이 구간을 돌파합니다. 1억 원은 자본주의 게임에 입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부동산 갭 투자를 하든 우량주를 사 모으든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스노우볼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소비라는 마약에 취해 이 시기를 30대 후반, 40대로 미루는 순간 당신의 스노우볼은 영원히 굴러갈 동력을 상실합니다. 격차는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상위 20%의 청년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극한의 절약과 소득 증대를 통해 20대에 자산 1억 티켓을 거머쥐고 자산 시장이라는 고속도로에 진입합니다. 그들이 시속 100km로 달릴 때 당신은 여전히 신발끈을 묶고 있거나 예쁜 운동화를 고르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당신은 그저 NPC에 불과합니다. 플레이어들이 만든 물건을 사주고 그들의 주가를 올려주고 그들의 월세를 내주는 충실한 NPC 말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 말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그 남들도 결국 당신과 함께 침몰할 운명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소소한 행복이 10년 뒤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숫자의 몽둥이로 당신의 뼈를 때릴 시간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통계들을 직시하십시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인생의 허리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격차 가속기는 굉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주변에서 하나둘씩 내 집 마련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고 누구는 영끌에서 산 아파트가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당신은 초조해집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통장을 봅니다. 2억, 3억을 모으려 발버둥 쳐보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은 당신의 저축 속도보다 언제나 2발자국 앞서갑니다. 여기서 가장 잔인한 지표인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꺼내보겠습니다. 주요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에서 중2 소득 가구가 중2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더 절망적입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 기간이 15년, 심지어 20년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숨만 쉬고 20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사형 선고입니다. 당신의 동료 A를 봅시다. 그는 30대 초반에 악착같이 모은 1억 원의 대출을 끼고 4억 원짜리 집을 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값은 7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자산은 대출을 갚고도 4억 원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반면 당신은 집값이 너무 비싸, 떨어지면 사야지라며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3억 원의 전세 보증금은 10년 뒤에도 3억 원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2억 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A와 당신의 출발선은 비슷했을지 몰라도 10년 뒤 자산 격차는 2억, 3억, 아니 그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역습입니다. 자산이 없는 당신은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만 자산을 가진 이들은 그 파도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SNS는 더 이상 정보의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문 도구입니다. 친구의 아파트 인증샷, 골프 라운딩 사진은 당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느껴집니다. 30대에 3억을 모으지 못한 당신은 이제 이성을 잃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한탕을 노리며 위험한 도박판에 뛰어듭니다. 실체 없는 알트코인, 세배 레버리지 해외 주식, 리딩방의 사기꾼들에게 당신의 피 같은 종잣돈을 갖다 바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통계적으로 개미 투자자의 90%는 손실을 봅니다. 무리한 투자는 높은 확률로 실패하고 당신의 순자산은 1억 원대, 아니 그 이하로 회귀합니다. 4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4억 5천만 원이라는 통계청의 숫자를 보셨습니까? 이 숫자는 당신에게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기루입니다.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상위 10%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평균을 기형적으로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당신이 봐야 할 것은 중앙값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40대를 맞이한다면 당신의 자산은 중앙값에도 미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의 학원비는 매달 100만 원을 넘어가고 부모님의 병원비가 청구되기 시작합니다. 들어올 돈은 뻔한데 나갈 돈은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답은 명확합니다. 10년 전 당신이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셨던 그 커피 한 잔, 그 안일함이 복리로 굴러와 지금의 재앙을 만든 것입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히 아파트 한 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산층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감아보겠습니다. 당신은 이제 50대 초반 혹은 은퇴를 앞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생애 자산의 사이클상 정점을 찍어야 할 시기입니다.
통계적으로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원 선입니다. 5억.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가계 자산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5억 원 중 70% 이상, 많게는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5억 원짜리 자산가처럼 보이지만 당장 편의점에서라면 한 봉지를 살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동성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깔고 앉아있는 그 낡은 아파트 한 채가 당신의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찾아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서 전세 자금이라도 보태주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당신은 고민합니다. 집을 줄여서 자녀를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내 노후를 지킬 것인가? 하지만 당신의 노후 준비는 텅 비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0%라는 숫자를 믿으십니까? 당신이 받게 될 월 100만 원 남짓한 돈은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관리비와 공과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액수입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수명의 저주입니다.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당신의 기대 수명은 90세, 아니 100세를 바라봅니다. 축복일까요? 돈이 없는 당신에게 이것은 재앙입니다. 55세의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에게는 죽을 때까지 4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45년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일한 시간보다 더 긴 세월을 소득 없이 버텨야 합니다. 이것은 은퇴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징역입니다. 당신은 결국 하우스 푸어로 전락합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없어 주택연금을 신청합니다. 매달 나오는 돈으로 근근히 생활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겨울에는 난방비를 아끼려 보일러를 끄고 여름에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버팁니다. 친구. 돈이 없으면 관계도 끊깁니다. 친구 경조사에 낼 5만 원이 부담스러워 연락을 피하게 되고 동창회에는 나갈 엄두도 못 냅니다. 손주가 놀러와도 용돈 10,000원 쥐어주는 손이 떨립니다. 스스로가 초라해 견딜 수 없어진 당신은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당신의 세계는 낡은 아파트 거실과 TV 화면으로 축소됩니다. 질병은 가난한 자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 스트레스와 술, 담배로 혹사시킨 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임플란트 하나 할 돈이 없어 치아를 방치하고 관절이 아파도 파스로 버팁니다. 간병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갈 돈이 없어 자녀들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들도 사는 게 팍팍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했던 가족들 사이에서 오가는 눈빛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는 그 비참함. 그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노후의 진짜 얼굴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통계의 막대 그래프 한 칸,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는 폐지 줍는 노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그들도 30대, 40대에는 당신처럼 직장에 다니고 커피를 마시고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대의 당신이 호기롭게 긁었던 오마카세의 향기는 70대가 되어 좁은 방에서 혼자 먹는 컵라면의 눅눅한 냄새로 치환됩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시스템이 당신에게 부여할 기본값, 디폴트, 미래입니다. 숨이 막히십니까? 공포스럽습니까? 다행입니다. 당신이 지금 공포를 느꼈다면 아직 뇌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비명은 그만 지르고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탈출구는 좁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재무 상태표를 수술대에 올리십시오.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소비 습관을 도려내십시오. 나를 위한 선물 따위는 집어치우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선물이 아니라 생존 키트입니다. 월급의 50%, 아니 60% 이상을 저축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를 쓰십시오. 할부는 미래의 소득을 당겨 쓰는 빚입니다. 둘째, 소득 파이프라인을 늘리십시오. 회사 월급만 믿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부업을 하든 자기 개발을 통해 몸값을 올리든 현금 흐름을 창출하십시오. 잠자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 도박이 아니라 공부를 통한 투자여야 합니다.
S&P 500 지수 추종 ETF 등 우량한 배당주 등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에 당신의 돈을 태우십시오. 1억 원을 모으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0에서 1억까지 가는 길은 지옥처럼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는 시간은 점점 단축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유일한 구원 공식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끄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의 행동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마실 커피를 참아낸 5,000원이? 오늘 귀찮음을 이겨내고 읽은 경제 기사 한 줄이 30년 뒤 당신을 구원할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종료합니다. 우리는 오늘 차가운 숫자와 통계로 당신의 미래를 미리 보았습니다. 냉혹한 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30대 중반에 1억 원이라는 시드머니가 없다면 당신은 자본주의 리그의 하위권 플레이어입니다. 40대 초반의 순자산 이어 3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마련의 꿈은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50대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 5억 원을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존엄성을 잃은 채 생존만을 위해 허덕이는 시간이 될 확률이 90%입니다. 평균이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마십시오. 평균은 상위 1%가 만들어낸 허상이며 동시에 게으른 자들을 안심시키는 마취제입니다. 당신이 남들도 다 없는데 뭐라고 자위하는 순간 자본주의 시스템은 당신을 폐기 처분 단계로 분류하여 빈곤의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당신이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쉬지 않고 당신의 돈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미래는 아직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드린 이 끔찍한 디스토피아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맞이할 확정된 미래입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당신이 무엇이라도 시작한다면 이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양날의 검입니다. 멍하니 흘려보내면 당신을 베어버리는 가장 잔인한 적이 되지만 지금 당장 씨앗을 심고 가꾼다면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됩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그저 무서운 이야기네 하고 넘기며 다시 배달 앱을 켠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실패를 말이죠. 부디 30년 뒤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원망하며 눈물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